이번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는 두 번째 방법으로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을 직접 넣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말에 있는 기본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화면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앱에다가 화면을 만들고 그 화면에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때 사진을 찍도록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게 단말의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기능을 직접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시작 화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에서 Next.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자, Intent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My Intent. 자, Capture Intent였는데 Capture라고 해야 되겠네. Intent는 아니니까 My Capture라고 하고요. My 자는 여기 패키지 네임에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마이 캡처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이제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단말에 카메라 앱을 띄우는 거였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는 버튼과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화면이 보여질 영역이 같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영역을 한번 확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쪽을 열고요. 자, 이 안에서 이제 화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변경을 해보고요. 자, 컨버트 뷰, 자, 리니어 레이아웃, 어플라이, 그 다음에 자,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해서 아래쪽으로 추가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요. 자, 버튼을 갖다 놓고 자, 이거는 사진 찍기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우리 프레임 레이아웃을 한번 갖다 놓어 볼게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한 번에 하나의 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이 동작하는 그런 화면을 이 레이아웃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는 자, 우리 컨테이너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컨테이너, 다른 걸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 자, 그냥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프리뷰 프레임 이렇게 아이디를 넣어도 상관은 없고, 자, 어떤 거든 상관은 없겠죠. 자, 어쨌든 버튼 하나와 그 다음에 자,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가 이렇게 추가됐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이렇게 넣기 전에 이 안에다가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은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피스 뷰를 상속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이 구성된 객체를 이 안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자바 클래스라고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자, 서피스 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 서피스 뷰라고 하고 슈퍼 클래스는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 검색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뷰 밑에 서피스 뷰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자, 여기 빨간 줄이가 있죠. 빨간 줄 위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자,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없대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로 한번 가봅니다. 자,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컨스트럭터 중에서 자, 두 개, 자, 기본이 두 개였었죠. 자,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자, OK 한번 눌러보고요. 자, 서피스 뷰도 그냥 두 개 선택을 해보죠.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에 init이라고 해서 초기화가 필요한 기능은 init이라고 하는 함수 쪽으로 넣는다. 자, 이렇게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고요. 여기다가 자, public으로 그냥 해볼게요. public void init이라고 해서 컨텍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이 안에다가 자, 초기화를 위한 거 안에다가는 자, 우리 홀더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실제 껍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를 컨트롤하는 게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서피스 뷰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빠르게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CPU 쪽에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사용한다. 또는 이제 그래픽 가속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서피스 뷰는 실제 서피스 홀더가 컨트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extend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implements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현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콜백을 검색을 해보면
콜백이라고 하는 게 하나 보일 텐데, 자, 서피스 홀더 밑에 있는 콜백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또 빨간 줄이 나왔죠. 그래서 이 빨간 줄을 가보면 얘가 임플리먼트를 해야 될 게 필요하대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method 하게 되면 세 개의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 개는 surface created, changed, destroyed 이렇게 세 개가 구성이 됩니다. OK 누르면 추가가 되겠죠. created, changed, destroy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이게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뷰하고 좀 달라서 이 뷰 하이어라키에 의해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서피스 뷰가 만들어지는 시점, 바뀌는 시점, 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는 시점, 그 다음에 이게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시점, 요건 이제 메모리에서 만들어지는 시점이겠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필요한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별도의 자, 이런 함수들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서피스 홀더에 의해서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 시점에.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우리가 이 홀더 객체를 하나 자,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타입의 자, 홀더라고 그냥 해볼까요? 자,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라고 하는 게 Alt Enter 키를 쳐보면 저렇게 그래픽스하고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쪽을 이렇게 가봅니다. 자, 하드웨어 카메라는 카메라 버전 2도 있어서 자, 이렇게 뭐 두 종류로 크게 또 나눠집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요. 자, 여기에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자, 홀더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get 홀더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턴되는 객체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 서피스 뷰가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객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get 홀더라고 하면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홀더라고 하는 거에 add callback이라고 하고 this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자, 서피스 홀더의 콜백을 구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현한 이 콜백 인터페이스의 객체가 자, 카메라 서피스 뷰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니까 이 객체가 되니까 그거를 이 홀더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홀더가 상황에 맞춰서 이 함수들을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메모리에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자, 카메라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카메라.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서 할당하도록 합니다. 자, 카메라를 오픈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우리 추가적으로 함수를 하나 더 뭐 실행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그냥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카메라 set preview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홀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러면 트라이 캐치로 한번 묶어보죠. 자, 이렇게 트라이 캐치 묶어보도록 합니다. 캐치 익셉션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되는데요. 자, 카메라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프리뷰 디스플레이를 설정하겠다. 그 프리뷰 디스플레이는 홀더 쪽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하드웨어 카메라에 의해서 들어온 영상이 이 홀더 쪽으로 전달되고 이 홀더에 의해서 서피스 뷰에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changed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화면에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으면서 자, 크기가 바뀌는 형태. 자, on 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뷰에서는 호출이 되는데 자, 서피스 뷰에서는 서피스 changed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자, 그때 카메라 자, 스타트 프리뷰 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프리뷰가 미리 보기 기능인데요. 그게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 자, 디스트로이를 일 때는 자, 카메라 자, 스탑 프리뷰를 하고요. 자, 미리 보기를 중지를 하고 카메라 릴리즈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다가 다시 넣을 값을 할당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 서피스 뷰를 사용해서 카메라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주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자,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카메라 미리 보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일단 카메라 객체를 이 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객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기능을 호출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로 더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